프롤로그. 북부 이라크. 태양의 불길은 노인의 이마에서 땀방울을 짜내었지만 그는 손을 컵처럼 만들어 뜨겁고 달콤한 차를 감싸듯이 그 손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외감이 떨쳐지지 않았다. 그것은 축축한 차가운 나뭇잎처럼 그의 등에 달라붙었다. 발굴은 끝났다. 테르는 층층이 채굴되었고 그 속을 샅샅이 살펴보고 태그를 달아 운반했다. 침대와 펜던트, 조각, 발리, 황토로 얼룩진 돌질 모타르, 다른 항아리들. 특별한 것은 없었다. 아시리아의 상아로 만든 병기 상자. 그리고 인간. 인간의 뼈, 우주의 고통에 부서진 잔해들. 한때 그를 물리적 실체가 루시퍼처럼 신을 향해 솟구치는 것 아닌가 하고 궁금하게 만들었으나 이제 그는 더 잘 알게 되었다. 감초와 타마리스크 향이 그를 꽃이 만발한 언덕으로, 갈대가 자란 평야로, 두려움 속으로 곧장 달려가는 조악한 돌길로 이끌었다. 북서쪽은 모술, 동쪽은 에르빌, 남쪽은 바그다드와 키르쿠크, 그리고 네부카드네자르의 불타는 용광로. 그는 길가의 외로운 찻집 앞에서 테이블 아래 다리를 옮기며 자신의 부츠와 카키바지에 묻은 풀자국을 응시했다. 그는 차를 마셨다. 발굴은 끝났다. 무엇이 시작되는 걸까? 그는 그 생각을 마치 신선한 점토 발견을 털듯이 쓸어내었지만 그것을 명확히 할 수 없었다. 누군가 찻집 안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말라 비틀어진 주인이 러시아제 신발을 신고 다가오며 먼지를 일으켰고 그의 발 뒤꿈치는 휘어져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테이블 위로 미끄러졌다. 카만차이, 차와가. 카키색 옷을 입은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신발끈 없이 흙에 덮인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그 신발은 살아가는 고통의 잔해로 두껍게 쌓여 있었다. 우주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들, 그저 물질이었으나 결국엔 영혼이었다. 영혼과 신발은 그에게 있어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완전히 다른 물질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림자가 움직였다. 쿠르드인은 오래된 빛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카키색 옷을 입은 노인은 그를 바라보며 그의 눈동자는 마치 달걀 껍질에 막이 덮인 듯 축축하게 탈색된 것처럼 보였다. 녹내장. 한때 그는 이 남자를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지갑을 꺼내어 낡고 구겨진 지갑 속에서 동전을 찾았다. 몇 디나르, 이라크 운전면허증, 12년이 지난 희미한 플라스틱 달력 카드. 카드 뒷면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 카드는 예수의 선교사들에 의해 인쇄되었다. 그는 차값을 지불하고 슬픔의 색을 띤 갈라진 테이블에 50필스의 팁을 남겼다. 그는 지프를 향해 걸어갔다. 열쇠가 점화 장치에 들어가는 부드럽고 가벼운 클릭 소리가 고요함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잠시 그는 기다리며 정적을 느꼈다. 거대한 언덕 꼭대기에서 어지럽게 부서진 에르빌의 지붕들이 먼 곳에 떠 있었고 구름 속에 흙과 먼지에 물든 잔해처럼 보였다. 나뭇잎은 그의 등을 더 단단히 움켜잡고 있었다.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알라마아크, 차와가. 썩은 이빨. 쿠르드인이 웃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카키색 옷을 입은 남자는 자신 내면의 따뜻함을 찾아 손을 흔들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그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엔진을 켰고 좁고 비정상적인 유자 도로를 돌며 모수를 향해 나아갔다. 쿠르드인은 지프가 속도를 낼수록 점점 멀어지는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순간에 느꼈던 무언가를 잃어버린 기분에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그 낯선 사람의 존재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안전함과 보호받는 느낌, 그 깊은 평온함이 떠올랐다. 이제 그것은 지프의 빠른 움직임에 따라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이상하게도 혼자라는 기분을 느꼈다. 힘겹게 진행된 목록 작성은 6시 10분에 끝났다. 모술의 고고학 큐레이터인 아라비는 처진 뺨을 가진 채 책상에 앉아 마지막 항목을 조심스럽게 적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친구를 올려다보았다. 펜촉을 잉크병에 담그며 그를 바라보았다. 카키색 옷을 입은 남자는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는 테이블 옆에 서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어떤 마른 과거의 흔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큐레이터는 그를 관찰하며 궁금해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펜을 들어서 작은 깔끔한 글씨로 단단히 쓰기 시작했다. 그 후 큐레이터는 한숨을 쉬며 펜을 내려놓고 시간을 적었다. 바그다드행 기차는 8시에 떠난다. 그는 페이지를 닫고 차를 대접했다. 카키색 옷을 입은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라비는 그를 바라보며 공기 중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일어나서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친구가 마침내 움직이며 진지하게 손에 부적을 쥐고 있는 것을 보고 목덜미에 어딘가 찌릿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파주주스, 퍼주조, 라는 악마의 녹색 돌머리였다. 그는 남서풍의 화신으로 그의 집에는 병과 질병에 관한 것이었다. 그 머리는 뚫려 있었다. 부적의 주인은 그것을 방패처럼 달고 다녔다. 악은 악에 대항한다. 큐레이터는 천천히 말하며 프랑스의 과학 잡지로 자신을 부채질했다. 그 잡지 표지에는 올리브유 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의 친구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나요? 대답이 없었다. 아버지. 카키색 옷을 입은 남자는 여전히 부적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부적을 내려놓고 아라빈에게 의문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가 무언가를 말한 것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문을 열고 큐레이터는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그 노인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제 마음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떠나지 않기를. 친구는 부드럽게 차나 시간, 해야 할 일에 대해 말했다. 아니, 나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카키색 옷을 입은 남자는 아라빈의 입술에 붙은 삶은 병아리콩 알갱이를 응시하며 멀리 있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집, 그 단어는 끝맺음의 느낌을 주었다. 미국, 아라빈 큐레이터가 덧붙였다. 그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었다. 카키색 옷을 입은 남자는 상대의 걱정이 가득한 어두운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안녕. 그는 속삭였다. 그리고는 빠르게 고개를 돌려 거리를 지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올라갔다. 그 길은 길어 보였지만 그 길이가 정해지지 않은 듯했다. 1년 후에 보겠어요. 큐레이터가 문에서 그를 향해 외쳤다. 그러나 카키색 옷을 입은 남자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아라비는 그가 좁은 거리를 건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급히 지나가던 드로시키와 거의 충돌할 뻔했다.
그 드로시키 안에는 부풀어 오른 아랍인 노파가 타고 있었고 얼굴은 검은 레이스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아마도 중요한 약속을 향해 급히 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 후 큐레이터는 서둘러 사라지는 친구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카키색 옷을 입은 남자는 걸었다. 강제로. 도시를 벗어나며 그는 외곽을 넘었고 티그리스 강을 건넜다. 폐허에 가까워지자 그는 걸음을 늦췄다. 왜냐하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 애매한 예감은 점점 더 확실하고 끔찍한 형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알아야만 했다. 그는 준비해야만 했다. 흙탕물이 흐르는 호수로 이어진 나무 판자가 그의 체중을 이기며 삐걱거렸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있었다. 한때 15개의 문을 가진 니느웨가 반짝이던 그 언덕에 서 있었다. 아시리아 군대의 무서운 둥지가 있던 곳. 이제 그 도시는 그 운명의 핏빛 먼지 속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 있었다. 공기는 여전히 그와 함께 그 다른 존재와 가득 차 있었다. 구석을 돌던 쿠르드 순찰자가 총을 풀고 그를 향해 달려갔다가 갑자기 멈추고 알아차린 듯 웃으며 다시 순찰을 이어갔다. 카키색 옷을 입은 남자는 폐허를 배회했다. 나부의 신전, 이시타르의 신전. 그는 진동을 가렸다. 아슈르바니팔의 궁전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고 그러고는 옆눈으로 현장에서 우뚝 서 있는 석회암 조각상을 힐끗 바라보았다. 해진 날개, 발톱이 있는 발, 불룩하고 튀어나온 짧은 성기, 그리고 야생적인 미소처럼 팽팽하게 늘어진 입 악마 파주즈. 갑자기 그는 풀썩 주저앉았다. 그는 알았다. 그것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먼지를 응시했다. 빠르게 다가오는 그림자들. 그는 도시의 변두리를 맴도는 야생개떼의 흐릿한 짖는 소리를 들었다. 태양의 군은 세상의 가장자리에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셔츠 소매를 내려 단추를 채우며 차가운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바람은 남서쪽에서 불고 있었다. 그는 모술과 기차를 향해 서둘렀다. 그의 심장은 곧 고대의 적과 맞서게 될 것이라는 냉정한 확신에 얼어붙어 있었다.